자, 이번엔 여러분요, 부재자 재산관리제도하고 실종선고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가지고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유학을 가 있고 그 사람이 그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5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을 부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죠. 자, 22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떠난 자, 이걸 부재자라고 하는데요. 법인은 제외된다. 왜? 법인이 부재자가 될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요,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만약에 미성년자가요, 국내에 재산이 있는데, 유학을 갔다가 실종됐단 말이죠.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미성년자의 재산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 알겠죠?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 부재자 재산 관리인 제도를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죠. 이때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얘기하지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배우자나 채권자나 보증인 등, 알겠죠?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청구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데 보통 이 필요한 처분의 대부분은 뭐냐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알겠죠? 선임. 이게 필요한 처분이고 두 번째로 또 많은 것이 뭐냐면 부재자의 재산을 봉인하는 거죠. 왜냐면 부재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주로죠, 주로. 그래서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 이때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 그러면 이것은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를 얘기하겠죠.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다. 권한이 소멸하면 이때도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금 부재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번 해외 유학생이죠. 해외 유학생은 두 번째 줄 끝에 부재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 선고가 없는 한 부재자를 사망자로 간주할 수도 없다. 자, 2번 법인은 뭐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부재자라고 하는데 법인은 회사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재자라고 볼 수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22조를 보세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라고 되어 있죠. 2항이요. 본인이 그 후에 재산 관리인을 정한다. 법이 뭐죠? 본인이 나중에 재산 관리인을 정한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때 일단 법원에서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하죠. 그러면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법정 대리거든요. 우리가 법정 대리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법원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을 법정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이 부재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또 별도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 이런 말이죠. 결정할 때는 법원은 본인 부재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에 청구하여 명령을 취소한다. 명령을 취소한다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취소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법원이 필요한 필요한 처분을 명했는데 그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것이 부재자가 다시 살아서 다시 종래의 주소로 돌아왔거나 부재자가 다른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그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것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처분을 명했으면 다시 소멸시키는 처분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중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원이 재산을 처분하도록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허락을 했단 말이죠. 허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 부재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을 처분하도록 허락한 권한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처분을 허락했으면 그 허락한 것을 취소를 해야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허락이 취소가 되기 전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처분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재산관리인을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나 또는 재산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해야지만이 명령이 취소가 돼야 그래야지만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가사소송 규칙에 보면 사건 본인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 선고가 있을 때 그때는
그 명한 처분을 뭘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돼. 이게 중요하죠. 취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거나 실종 선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을 명한 법원이 다시 그것을 취소를 해야 재산관리인의 처분에 대한 권한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실종 선고가 있었거나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재산관리는 여전히 처분할 권한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1번 보면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있었던 이상 설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결정 후에 확실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뭐가 되지 않는 한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취소를 했다.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취소했다. 취소를 했다도 그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 거죠. 오늘부터.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자가 생긴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이 적법한 처분행위를 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처분행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부재자가요. 여기서 2월 1일 날 사망을 했어. 사망했는데 여기 2월 3일 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뭐 법원으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았어. 재산관리인이. 그러고 나서 여기 2월 5일 날 처분을 했어. 처분을 하고 여기 2월 8일 날 선임이 취소가 됐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의 취소. 그러면 이 선임 취소의 효력은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처분 허가를 받고 처분했다. 그러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가 되고 나중에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그 다음에 재산관리인의 처분 허락이 취소가 됐다 할지라도 이미 처분한 허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 상속인에게 미친다. 무슨 말이냐? 미친단 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양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처분 행위에 기해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선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소가 될 때까지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기준 하나만. 재산관리인이 선임됐다. 그러면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기 전까지 재산관리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다음에 23조. 그다음에 23조. 재산관리인의 개임이죠. 바꾸는 거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즉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 줄고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했다. 그걸 뭐라냐?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 대리, 재산관리는 부재자가 선임하죠. 그건 임의 대리죠. 그런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재산관리인, 그러면 이해관계인 검사에 청구하여 재산관리인을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재량행위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어떤 사람으로 선임할 것인가? 이것은 뭐다? 바로 밑에 재량행위다. 그래서 바로 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언제든지 재산관리인을 할 수 있고 개임할 수 있고 개임할 것인지 말 것이 아닌 것도 법원의 재량행위다. 그러나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법원의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선임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요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무슨 행위다? 재량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23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4조요. 관리인의 직무라고 되어 있나요? 관리인의 직무. 그럼 보면 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인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을 작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그럼 먼저 법정대리죠. 이 법정대리는 재산 목록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